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해야 하는 내란 범죄에 대해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였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인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국무위원들도 질타했습니다. 총칼에 위협이 있던 것도 아닌데 계엄을 제지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최후 진술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시작 17시간 만인 새벽 2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로 시작된 두 번째 결심 공판. 침대 변론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재판 지연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삼권 분립을 이론화한 프랑스 법률가 몽테스키웨를 언급하며 헌법에 기초한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영배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계엄에 대해선 여전히 거대 야당을 탓했습니다. 종교계의 핍박에도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오를 윤 전 대통령에 견주고 히틀러를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독재자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이어가거나 검찰청을 폐지한 것도 북한의 지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짧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쪽 증인을 못 세워 부득이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일 이어진 변호인 9명의 변론. 지난주 1차 결심 때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이들은 외환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가 10시간 만에 철회하며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996년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1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죄 선고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존재 두 가지.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이후부터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강압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폭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건 12.12와 다른 점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내란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등 절차상 문제도 법원 판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점 등은 양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즉각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도 논평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역사의 죄인을 단죄하는 걸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이 재판이 정의로 귀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야당들도 환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고, 진보당은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도부 및 주요 관계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